나라 살림 망하든 말든 1인당 50만 원 준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추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야가 정부 추가 경정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안의 총액은 13조 8천억 원입니다. 당초 12조 5천억 원에서 많이 늘었죠. 12조 2천억 원이었나요? 2천억 원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기에 내용을 보면 산불 피해 복구 첨단 장비 도입 3조 3천억 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지원 4조 5천억 원, 영세 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5조 1천억 원, 건설경기 보강 8천억 원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이 내용 중에 바로 영세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 5조 1천억 원이잖아요. 이 중에는요. 영세 자영업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파우처를 준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진짜 놀라는 것은요. 자영업자들은 50만 원 주는 거 반갑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을 풀어서 나라 살림이 더 어려워지면 그만큼 세금은 걷어갈 거고 세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를 줄이면 결국 자영업자들에게 더 손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50만 원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제발 경기를 살려달라.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의 이야기거든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뭔지도 정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야당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야당이 다 올리니까.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인건비예요. 인건비가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원재료비의 부담도 많이 됩니다. 왜? 원재료를 생산하는 그 기업에서 인건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게다가 주 52시간제가 도입되고 나서는요. 저녁 장사가 안 됩니다. 저녁 장사가 돼야 자영업자들도 돈을 벌거든요. 일반적으로 점심 장사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요. 저녁 장사가 남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녁이 장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손님이 없잖아요. 주 52시간제가 되고 나서는요. 이제는요. 집으로 빨리 퇴근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더 벌려고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밥을 먹겠습니까? 소주를 한잔 하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회사에서 남아서 야근을 하다가 출출하면 선배가 데리고 나가서 소주 한 잔을 사주던가 밥을 사주던가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밥을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근처의 식당들이나 아니면 회사 근처의 주점들은 잘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지금은 최악이잖아요. 결국은요. 제도가 잘못돼서 자영업자들이 죽어나가는데 여기에 50만 원 떡값 주면서 표 찍어달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이게 나라를 망치는 원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산불 피해를 위해서 돈을 뿌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지원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건설 경기 보강을 위해서 돈을 뿌리고 돈을 뿌리는 게 저는 결코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산불 피해 복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추경을 해야지 이렇게 13조 8천억까지 추경을 해가면서 지금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정치권들이 능력이 없고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 뿌리는 데는 자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154조 1천억 원이나 뿌렸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경제를 완전히 망친 장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저는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에 죄를 진 거거든요. 국민에게 죄를 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입을 놀리는 걸 보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돈 뿌려서 경제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도 경제를 다 망쳤잖아요. 지금 보세요. 얼마나 망쳤는지. 돈 뿌려서 망친 거 보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나라 예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2018년 7.1%, 2019년에 9.5%, 2020년에 9.1%.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8.5%씩 계속 올렸어요. 나라 예산을. 여러분 매출이 8.5% 올랐습니까? 여러분 소득이 8.5%씩 매년 올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 예산은 계속 올려요. 그러면 그만큼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은 빚이 되는 거예요. 빚이 되니까 적자투성이. 문재인 정부 때 보세요. 2020년에 관리재정수지라는 게 이게 순나라 살림 지표거든요. 112조 마이너스 112조. 2022년에 117조가 마이너스고요. 나쁜 사람들이죠. 돈 풀어서 빚내서 계속 썼다는 거잖아요. 빚내서.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을 하고 나서 경호원들 몇십 명씩 데리고 호의호식하고 앉았잖아요. 반성하고 반성해도 모자란데 호의호식을 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또 돈을 뿌리려고 하잖아요. 추경 13조 8천억 원을 두고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예산은 687조 1천억까지 늘게 되고요. 관리재정수지는 이제 86조 4천억까지 적자가 납니다. 난리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됐다는 뜻이에요. 부채요? 부채 감당이 안 돼요. 2025년 올해 1281조 2천억 원의 부채를 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돈 뿌려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 것, 이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은요, 파격적인 제도의 개선만이 저는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도 그렇고요. 주 52시간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최저임금은 더 올릴 거고 주 52시간제는 주 4일제로 바뀔 거예요. 나라가 괜찮을까요? 저는 나라가 더 무너지면 무너졌지 덜 무너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 상황 진짜 어려워질 거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푸는 거 절대 좋아하지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 주머니에서 세금을 그만큼 더 내야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금은 점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렴주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정권을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돈 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란 말 오늘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 드립니다. 제발 일본 사람들처럼 돈으로 표 살려고 하느냐. 가장 강력하게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스위스 국민처럼 말입니다. 기본소득 준다고 할 때 너네가 왜 나한테 기본소득을 줘? 주지 마. 이렇게 강한 국민성이 나와야 돼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민이 변해야 나라가 변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